가장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똑같은 마술을 두 번 보여주면 원래 안 좋아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대중분들이 작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아, 나 저 작품 또 보고 싶다. 인식의 차이가 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술사 박준우라고 하고요. 2022년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세계마술올림픽 피즘에서 손기술 분야로 한국 국가대표로 출전을 해서 1위를 수상을 했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대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있는 마술사입니다. 최근에는 브리튼즈 가탤런트라는 가탤런트 프로그램이나 SBS에서 열린 그 더 매직 스타라는 방송에서 준우승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사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유치원 때였던 것 같아요. 추석 때마다 추석 특집 마술쇼 해서 뭐 닥터 레옹 선생님 오셔서 막 마술 하시고 콤플리트 이런 거 다 기억은 나거든요. 그런 방송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마술에 흥미를 가지게 됐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나 위에 선배 형이 처음으로 이 마술 보여줬어요. 이 신체 절단 마술. 이게 유행을 했었는데 저는 진짜 너무 신기했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계속 그 형한테 뭐 마술 좀 알려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 알려주니까 이제 막 찾아본 거죠. 찾아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술 키트도 조금씩 사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취미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소심했던 아이가 마술을 하면서 뭔가 자신감을 갖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 저는 조금 다르게 애초에 되게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손으로 만들기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봤던 마술이 행사장이었는데, 행사장에서 이제 스테이지 마술을 하시는 분을 처음 보고 아, 나 저런 거 해보고 싶다, 무대 위에 서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꿈을 꾸게 됐고, 이은결 마술사님이 그때 한국 최초 마술 올림픽 수상 이런 걸로 붐이 한번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어렸을 때는 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초등학교보다 어린 시절로만 가도 왜 한 반에 대통령 하고 싶다 뭐 이런 친구도 있고, 축구를 아예 못하는데도 뭐 축구 선수 되고 싶어 하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마술사였고, 근데 이제 평생 바뀐 적이 없는 거죠. 그냥 계속 꾸준히 장래 희망을 적는 칸에 마술사가 다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 졸업장을 봤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마술사라고 적어 놨더라고요.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아, 마술사 해야지 라기보단 뭔가 삶의 일부처럼 계속해서 마술을 하다 보니까 그냥 지금까지도 그냥 계속 하고 있는 이 느낌이 좀 강했고, 마술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러한 고민을 크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마술이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마술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이제 마술을 접하다 보니까 부모님도 반대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 그냥 그 꼬마 아이가 되게 신기한 거 가져와서 막 손장난 치니까 귀엽다 하고 그냥 봐주셨지, 아, 얘가 마술사를 하겠지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년 가다 보니까 계속 하네 얘가. 근데 대회를 지원을 하고 뭐 수상도 계속 해오니까 이거를 시켜볼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그리고 저도 마술사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제 마술 대회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대회 붐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부산국제 매직 페스티벌이 가장 먼저 검색어에 나와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동영상 접수를 했어요. 부모님한테 뭐 물어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집에 디카가 있었는데 디카 놓고 찍어서 접수를 했고, 동영상 탈락을 6학년 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떠한 거를 생각하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하다 보니까 대회 접수도 했고, 그 다음 년도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한 번 더 디카로 찍어서 냈는데 예선이 붙은 거죠. 그래서 현장 예선을 제가 가게 됐는데, 중학교 1학년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부모님한테 가서 엄마, 나 이거 대회 붙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그때 부모님도 이거 뭐냐, 이거 언제 지원을 한 거냐 이러면서 놀라시면서 저랑 같이 부산을 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현장 예선 탈락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서 저를 보신 마술 학원 선생님이 부모님을 찾아와서 혹시 이 친구 마술 시켜보는 게 어떠냐, 좀 어느 정도 해보면은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부모님이 그때부터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던 것 같아요.
똑같은 마술을 하더라도 뭔가 저만의 색채나 저만의 템포가 좀 있는 것 같다? 라고들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걸 체감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액트들이 좀 여러 개가 되고 저의 영상도 보잖아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제 피즘 액트인 카드 매니플레이션 액트도 그냥 빈손에서 카드가 나오는 것만으로는 좀 만족하기 어려워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전적인 세 줄 로프라는 마술이 있는데 긴 줄, 중간 줄, 짧은 줄을 하나씩 확인을 시켜주고 신호를 주면 그 줄이 전부 다 똑같아지는 그런 클래식한 마술이 있는데 그것도 좀 변주를 주고 싶어서 이거를 줄을 약간 기타 줄 같은 이미지로 표현을 해서 마치 기타 줄을 튕기는 것 같은 이미지를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럼 기타 줄이 튕겼을 때 뭔가 스파크 같은 게 파지직하고 일어나면 이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마술을 할 때 선곡은 어떻게 들어갈까? 뭐 강렬한 음악이 좋을까? 일렉 기타의 느낌이 나는 음악들을 찾고 뭐 그렇게 되니까 로프의 색깔이 흰색인 게 또 언매치가 되네? 그러면 좀 더 강렬하게 빨간색을 또 섞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그 긴 줄과 중간 줄과 짧은 줄이 모두 같은 로프로 바뀔 때 뭔가 효과음 같은 경우도 해서 기타 줄이기 때문에 뭔가 음악이 늘어나는 듯한 늘어지는 그런 효과음을 넣어서 표현을 하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 남들과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하려는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제 마술을 보고 어떠한 스토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분석을 하면서 보기보다는 진짜 그냥 그 당시에 느껴지는 감정 있잖아요. 그런 감정에 가장 최우선시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 피즘이라는 액트를 보면 그냥 바로 청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즐거움, 짜릿하다, 신난다 이런 감정을 느끼길 바라고 어떠한 경우는 되게 동심이 느껴지는 뭔가 아련하다 아니면은 뭐 제가 말로 설명하기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직관적으로 바로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하는 걸 최우선으로 표로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액트가 피즘을 준비하시는 다른 마술사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피즘 액트지 않을까. 대회 액트는 그 대회의 성과가 있을 때까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피즘이라는 곳에서 수상을 하는 것을 꿈을 꾸고 피즘을 준비한 게 거의 10년이 넘었다 보니까 그만큼 잡고 있었던 제 지금 피즘 액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큰 실수를 막 하거나 이런 무대는 크게 없는 게 제가 살짝은 그 안전주의형이어서 실수가 날 법한 건 일단 무대에 올리지 않고요. 어느 정도 제 기술이 100이면 60%까지 소화가 될 정도의 액트만 올리거든요. 좀 그런 리스크를 지는 걸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하는 약간 그런 성격도 있고 아직 올리지 않은 초안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거 역시 아직 무대에 올리기 애매하다. 지금 올렸을 때 빠그라지거나 반응이 안 나오거나 재미없을 수 있겠다 라는 초안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초안들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게 지금의 네온이라는 액트고 업그레이드가 된 게 지금의 위대한 쇼맨이라는 작품이고 버려진 초안들을 결국에는 나중에 다시 주워다 쓸 수 있더라고요. 다른 아이디어들이나 이 액트와 이 액트의 아이디어들이 섞이면서 새로운 작품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 올리지 못한 초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위대한 쇼맨 액트 같은 경우엔 피즘 수상한 직후에 개인 콘서트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해서 저랑 연습실을 같이 쓰는 멤버들이 있었거든요. 이 멤버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을 하고 단체 퍼포먼스를 오프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했던 게 시작이었어요. 뭐 물론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 4, 5개월 준비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 쇼를 못하게 되면서 그럼 이건 나중에 해야 되겠다 하고 옆으로 치워뒀던 액트가 지금의 위대한 쇼맨 액트로 바뀌게 됐고 브리튼즈 갓 탤런트에 제가 준결승까지 진출을 했는데 따로 연락이 와서 와일드 카드라는 제도가 있다. 심사위원이 가장 기억에 남는 참가자 한 명을 임의로 올릴 수 있는 준우 너가 후보인데 생각이 있냐 액트가 있다면 결승 무대에 세워주겠다. 대신 남은 시간은 그 당일이었어요. 당일날 저녁까지 만들어줘라. 그게 이제 브리튼즈 갓 탤런트 준결승 떨어지고 나서 스톤헨지 가서 관광해야 되겠다 해서 짐 싸고 그 캐리어 들고 내려와서 스톤헨지로 가던 중에 받은 연락이거든요. 그래서 그 3층 계단이었는데 캐리어 들고 올라와가지고 다시 짐 펼치고
막 머리 싸매면서 처음으로 작업을 했던 게 딜라이트라는 손가락에서 불빛이 나오는 마술 도구가 있어요. 그 더 위켄드의 블라인딩 라이츠에 제가 혹시 몰라서 딜라이트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마술 도구와 함께 결합을 해서 불빛 카드 매니플레이션 액트를 짜둔 게 지금 네온의 초안입니다. 그렇게 하고 잠깐 놔두고 있다가 더 매직 스타라는 방송이 들어와서 블라인딩 라이츠의 컨셉에 맞게 뭔가 도심의 불빛으로 가자. 거리에 네온 사인들이 있고 네온 사인의 컬러 불빛들이 생기고 예전에 만들어놨던 페인팅 액트의 스프레이 버전을 들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끌어모아서 만든 게 지금의 또 네온 액트가 됐습니다. 단체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마술사들이 보통 혼자 많이 하잖아요. 혼자 연습실에 가서 연습을 하면 되는데 이제 단체는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가장 어렵지 않나, 단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체로 하는 퍼포먼스를 항상 꿈을 꾸고 있었어가지고 뭔가 마술사들이 단체로 하면 굉장히 멋있겠다라는 이미지가 항상 머릿속에 있었어서 그 당시에도 그렇게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피즘을 이제 준비하던 과정에서 3년이 남은 시점이었는데 코로나가 그때 딱 터져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피즘이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돌면서 잠시 액트를 놨죠. 일단 생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합니다. 뭐 서브웨이나 호텔 알바나 뭐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찜질방에서 수건도 개보고 화분 옮기기 뭐 이런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들은 다 해봤던 것 같은데 치킨집에서 치킨도 튀기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 마술을 좀 계속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뭐 슬럼프가 있다면 그때가 가장 큰 슬럼프였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아르바이트랑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저랑 마술을 같이 했던 동기 중에 에덴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지금 굉장히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친구인데 저랑 학원 동기거든요. 그래서 같이 마술을 배우면서 성장을 했고 근데 그 친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에덴이란 친구가 시작을 했던 게 틱톡을 시작을 했고 처음 올렸던 틱톡 영상이 1000만 뷰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한순간에 이제 틱톡 스타가 됐어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자극을 받게 되더라고요. 에덴이란 친구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형도 한번 찍어보세요가 이제 제가 마술 영상을 SNS에 공개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1년을 잠깐 쉬고 오니까 또 업그레이드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거울만 보면서 내 손기술이 어떻지? 나의 동작이 어떻지? 이 정도만 신경을 썼다면 화면의 미감이나 배경이나 음악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때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반대로 한 번 더 성장을 할 수 있던 시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때 우연히 브리튼즈 갓 탤런트 프로듀서님이 저의 어떤 영상을 보시고 따로 연락이 와서 우리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볼 생각이 없냐. 이제 막 다시 마술을 하니까 즐거웠던 시점에 그런 게 오니까 동기부여가 확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고 운이 좋게 이제 본선까지 가게 돼서 브리튼즈 갓 탤런트를 준비하면서 피즘이 결국 다시 한다 라는 뉴스가 뜨면서 캐나다 퀘벡에서 2022년에 하게 됩니다. 마침 그게 브리튼즈 갓 탤런트 끝난 직후더라고요. 그때부터 피즘까지 쭉 쉬지 않고 달렸던 것 같아요. 브리튼즈 갓 탤런트를 출연을 하면서 저희 피즘 액트도 2배, 3배씩 성장을 해서 또 그게 피즘에서 좋은 영향을 미쳐서 수상까지 할 수 있지 않았나. 평생 꿈을 꾼 무대잖아요. 그에 못지않게 그 당시 이제 순서가 있다면 제 기준에서는 피즘 1등을 하면 사람들이 내게 관심을 가져주겠지. 그러면 뭐 갓탤런트나 이런 방송에 섭외가 돼서 그런 방송에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내 개인 쇼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갓탤런트라는 무대를 먼저 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던 게 피즘은 이제 마술사들의 무대잖아요. 근데 갓탤런트는 뭐 저기 아크로바틱 챔피언이었고 서커스 챔피언이었고 저글링 챔피언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각 분야에서 이미 날고기는 사람들이 다 나오는 무대에 제가 섰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새로운 이 넓은 세상을 좀 마주한 그 기분? 그리고 내가 굉장히 작아지는 이런 느낌도 받으면서 그때 생각이 확 넓어졌던 것 같아요. 피즘 액트는 한참 전에 이미 어느 정도의 초안이 나왔고 안정감 있게 돌리고 있던 시점이어서 그때부터 네온이라는 액트에 조금 더 치중을 하면서 작업을 했었고
반대로 피즘은 내가 그래도 이 한평생을 준비했던 대회인데 수상 욕심 버리고 그냥 잘 마무리만 했으면 좋겠다, 내가 후회 없는 무대만 하자의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피즘을 꼭 수상하고 싶다, 1위를 하고 싶다라는 느낌보다 진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부담을 좀 내려놓고 임했는데, 오히려 그게 제가 지금 영상을 보면은 그 무대 위에서 굉장히 신나게 뛰어놀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가짐이어서 오히려 더 이 무대에서 그런 에너지나 이런 게 표출이 잘 됐나 싶은 느낌도 있어요. 얼떨결에 1위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랑프리 전이 한 번 더 열리거든요. 마술올림픽은 각 분야의 1등을 먼저 선출을 한 뒤에 그 1등을 선출한 사람들끼리 왕중왕전을 한 번 더 겨뤄서 그랑프리를 뽑는데, 그때 떨리더라고요. 준야, 너 1등 했으니까 왕중왕전, 그랑프리전 준비해 라는 얘기를 피즘에서 받았을 때 두 번째 무대는 굉장히 많이 떨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도 한번 느낀 게 이게 부담을 내려놓고 마음을 편히 가지고 올라갈 때랑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갖고 올라갈 때 이 차이가 좀 많이 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수상을 했을 때 반대로 좋은 감정보다는 굉장히 떨린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감정이 첫 번째로 들었고, 수상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기분은 좋았고 너무 좋았고, 피즘 이후에 무언가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저는 막 제 인생이 크게 바뀌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가장 크게 바뀐 게 있다면 마인드가 좀 많이 바뀌었다? 초등학교 때 피즘 1등 하기 뭐 이런 거를 적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쫙 보니까 간절히 바라면서 노력을 하면은 안 될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인드가 그런 한계를 깨는 법을 좀 배웠다? 그게 이제 피즘 우승을 하면서 가장 크게 얻은 거지 않나. 그 이후의 활동들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안 할 이유가 있나? 라는 대답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국내 무대에서 나의 작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까? 지금이 어쩌면 가장 큰 기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나갔거나 아니면 수상을 했기 때문에 이 방송 출연에 대한 것을 고민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초창기부터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연 같은 경우는 제 작품을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관객들과 호흡을 할 수 있다면, 방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도파민이 필요하고 조금 더 이 말을 줄이고 컷을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방송은 호흡이 훨씬 빠르고 영상에 보여주기 효과적인 마술들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 같은데, 오히려 더 매직 스타라는 방송은 기존의 방송들과는 좀 다르게 작품을 보여주는 형태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좋은 방송이었죠. 좀 선물 같은 방송이었고, 이게 일반 대중분들한테도 마술이 그냥 손장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작품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한참 더 매직 스타라는 방송이 나오고 주변 사람들이 액트라고 하시더라고요. 박준호 마스님 액트 잘 봤어요 이러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작품을 잘 봤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엔. 신기한 경험이었고 지금도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술사들한테 있어서 팬덤이라는 게 생기는 거를 저는 믿질 않았는데, 이게 마술사가 어떻게 팬이 있냐, 마술사는 아이돌이나 배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팬덤이 생길 수 있구나, 왜 나를 좋아하지? 이런 처음 겪는 일이었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고,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분들이 있어서 뭔가 넥스트를 준비할 수 있는 매우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장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똑같은 마술을 두 번 보여주면 원래 안 좋아하잖아요. 똑같은 마술은 두 번 보여주면 안 된다, 이게 마술 공연을 할 때 마술사들의 웬만한 처음 멘트인데, 이거를 이제 대중분들이 작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기존의 마술은 나 이거 아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마술에 대한 인식이었다면, 방송 이후에는 나 저 작품 또 보고 싶다, 인식의 차이가 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팝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한테 있어서 팝은
제가 상상하는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단 말이죠.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 핸드폰이나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화나 음악같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예술로 바꾼 팝아트라는 장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술에 접목시키면 어떨까? 약간 익숙한 걸 새롭게 보이게 하는 걸 마술에 적용한다면 팝아트처럼 팝 매직으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목을 지어보면서 시작하게 된 공연입니다. 처음 마술의 시작이 콘서트를 만드는 게 꿈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 피즘도 출전을 한 거고 BGT나 다른 방송들도 출연을 한 건데 그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공연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첫 시작이고 여러 액트들의 초안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이 공연도 하나의 초안이 돼서 팝매직 시즌 2, 3, 4까지 10년 동안 계속해서 빌드업을 해나갈 수 있는 공연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평범한 일상이 마술이 될 수 있을까? 조금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가 자주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팝송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그런 팝송에서도 영감을 받을 수 있고 제가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영화 속에서도 영감을 받을 수 있고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소재에서도 영감을 받을 수 있고 그 영감을 그대로 가져와서 작품으로 만든 공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부제를 좀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블라인딩 라이츠라는 팝송이 있는데 그게 이제 도심의 불빛과 함께 춤을 추는 내용의 뮤비, 가사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마술을 접목을 시켰을 때 공이랑 같이 춤을 추는 마술이 있는데 이 공을 미러볼로 바꿔가지고 마치 도시 네온 사인들이 빛나고 그 불빛으로 인해서 이 미러볼도 빛나면서 이 불빛들과 함께 춤을 추는 핸드폰 불빛, 간판 불빛, 미러볼의 불빛 반짝이는 모든 것들과 함께 춤을 추는 그런 이미지를 그리면서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영화 속에 있는 장면을 다시 한번 마술로 재해석해서 선보이기도 하고 이런 느낌입니다. 일단은 새롭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1시간 이상 되는 콘서트를 누군가에게 선보인 적이 일단 없고요. 관객분들이 아시는 제 액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액트들과 액트들 사이를 어떻게 이어가는지 아니면 네온이라는 액트가 어떻게 조금 더 확장이 될 수 있는지 뭐 위대한 쇼맨이라는 액트가 이제 마법 같은 바에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해프닝인데 그 바에 뭐 어떤 식으로 입장을 하게 되는지 그런 전체적인 액트와 액트 사이의 연결 지점들을 보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무대 위에서 말을 하는 모습을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래도 마술 인생이 있어서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게 없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공연이 어려운 건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심지어 누군가의 후원을 받거나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진짜 오로지 저의 꿈을 펼치는 공연이지 않을까 싶어서 뭔가 수익적으로 뭔가를 창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아낀다던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그림이 있으면 다 제 사비로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제작을 하는 무대다 보니까 인력이 좀 부족해요. 저랑 저를 도와주는 기획 서윤재라는 친구도 있고 뭐 작가님도 한 분 계시고 소수정예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모든 부분이 힘듭니다. 신경이 쓰이고 홍보 부분도 홍보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연출도 연출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같이 신경을 쓰고 전체적인 부분을 다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도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공부 중인 영역인데 마술이 왜 매니악하게 느껴질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만든 공연이 팝 매직인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마술 도구들은 일반 마술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물건들이란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나 팝송이나 다른 대중 매체에서 그걸 가져오기 때문에 조금 더 친근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객분들이 누구나 아는 영화가 이런 식으로 신기하고 재밌게 보여질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딱 이게 마술 공연이 이렇게 신날 수 있구나, 이렇게 마술 공연이 재밌을 수 있구나, 이런 느낌만 받아 가셔도 저는 대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종로체육센터 광화문 아트홀에서 하게 됩니다. 금요일 7시 반 공연, 그리고 토요일 3시, 일요일 2시 공연입니다. 예매는 다 열어놨습니다. 네이버, 인터파크, 티켓링크 모든 곳에서 예매를 할 수 있고, 예매처들마다 좌석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글쎄, 예매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왜 고민하시는 거지? 예매 고민하지 마세요. 예매 고민하지 마시고 그대로 오셔서 보셔도 충분히 손색 없을 만큼 굉장히 재밌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진짜 연습실에만 있어가지고 뭔가 다른 거 신경을 못 쓰는데, 평소에는 영화를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거의 일주일에 영화관 최소 2번은 가는 게 좀 루틴이다시피 영화 보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음악 많이 듣고, 네, 되게 건전한 취미? 예, 그 정도입니다. 가끔 코인 노래방 뭐 이런 느낌. 뮤지컬 좋아합니다. 뮤지컬. 제가 음악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함축적으로 담을 수 있는 공연이 또 뮤지컬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뮤지컬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뮤지컬 같은 곳에서도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사실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와 물랑 루즈라는 뮤지컬을 2개 다 영감을 받아서 만든 액트가 또 위대한 쇼맨이라는 액트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도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고, 공연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공연 준비하는 게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기도 한데, 반대로 가장 재미있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뭔가를 계속 창작을 하고 제 생각을 무대에 올릴 수 있게 구현 가능하게끔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희열이랑 도파민을 좀 느끼는 것 같은데, 인간 박준으로서 뭔가 목표가 있다면 이런 동기부여를 잃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뭔가 창작 활동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런 동기부여가 끊기지 않게, 지치지 않고 뭔가를 계속 하고 싶다? 네, 이게 제 목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오래전부터 제 옆에 있었던 거라 당신한테 있어서 숨쉬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대답을 하기 애매할 정도로 좀 너무 제 일상이고, 그냥 마술은 나 자체다? 네, 굉장히 진부한 이런 대답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너한테 숨쉬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왜 어떤 마술사들이나 연예인이나 다 똑같이 그 사람의 컬러가 있잖아요. 똑같은 캐릭터더라도 저 배우가 하면은 저 배우의 느낌이 난다, 이런 것처럼 저도 뭔가 저만의 색채를 관객들이 느낄 수 있는 마술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박준우 스타일, 저거 하면은 저건 박준우 스타일이네, 색채를 좀 기억할 수 있는 마술사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